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논쟁보다는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약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가 하락이 지속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2% 내린 2781선에서 나스닥 지수는 1.65% 하락한 740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70 밑으로 떨어지며 WTI에 이어 약세장 진입이 임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브렌트유는 1.6% 내린 배럴당 $69.55에 거래됐습니다. 10월 신고가에서 19.2% 하락한 수치입니다. 약세장에 진입한 WTI 역시 지난주 금요일 1.7% 내린 배럴당 $59.67에 거래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영향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80선 그리고 코스닥은 6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모두 강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는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증시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였습니다. 이번 해로 10년째를 맞는 광군제는 거래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중간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슈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양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 짚어보고 이번 주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중국의 광분제는 신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 인프라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무역 분쟁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장중에는 2120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거든요. 지난주 상황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뭐냐면 미국의 그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느냐.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그 움직임 조금은 좀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난 2주 동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2주 어쩌면 2주 전이 가장 어떤 그 힘든 한 주였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반등의 어떤 그 기회를 계속해서 물색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그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중후반까지 계속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전강 후 약의 장세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 상승 기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 지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큰 이슈들 생각을 좀 해보면요. 첫 번째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행이 안 될 것이냐, 중간에 어떤 그 걸림, 어떤 그 허들을 넘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단 그 허들 포인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정책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안도랠리라는 안도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14일이 실질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의 종료일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코스피 시장 물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 그 소위 말하는 소액 어떤 그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일까지 실적 마무리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일단 중간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 임박, 마무리. 그래서 시장의 관심 이동 경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관심 이동의 경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어제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이미 접하셨겠습니다만은 광군제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주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하루 매매 상당히 큰 할인 행사가 진행되었던 하루. 10년째 계속되었던 광군제. 올해가 10년 차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시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 놓고, 이렇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말 소비 시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그림들, 밑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금리 인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지난주 후반에 일단 금리 동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만은, 일단 문제는 12월, 다가오는 12월, 날짜로 치면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FOMC 올해로 마지막, 이제 그 FOMC 회의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한 3분의 2 이상이 일단, 이번 FOMC,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추가적으로 이제 3번 금리 인상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4번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14, 15일에 열릴 파월 연중 의장의 어떤 그 연설, 이 부분에 사실상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12월 그림, 그리고 11월까지에 대한 평가와 12월에 대한 그림, 그리고 바로 중간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그의 의지가 조금 좀 다시금 수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마도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어쨌든 파월의 입에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슈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이 과연 조금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다시금 격화되는 분위기로 가겠느냐. 결국은 12월 1일로 잠정 지금 결정이 되었죠. 스케줄이 12월 29일에서 이제 그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일정 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만남에 대한 준비가 물밑에서 상당 부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로 간에 만남에 대한 아젠다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각종 언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 마음속에 좀 각인을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이슈는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것이냐, 협상이 조금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겠느냐, 아니면 화해 모드로 바뀌어 나가겠느냐, 이런 모습들. 전격적인 해결 내지는 전격적인 철회, 이런 부분은 아마도 기대난이 되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화해 분위기만 조성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때까지 어쩌면 작년 한 해, 1년 내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년 내내 우리 시장을 눌러왔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여파로부터 다소간 좀 해방되어질 수 있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트위터랄지 각종 보도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조금 더 압박할 요인을 찾는데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였다라면, 지금 이제 트위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상당 부분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결렬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금 갈등이 어떤 그 재부각이 된다라면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3차 관세, 미국의 3차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실제로 발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 다시금 오히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치달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관세 발효 마지막 여기까지 과연 갈 것이냐, 안 가고 그 전에 깔끔하게 이제 조금 좀 마무리 국면으로 완화 분위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아마도 12월 1일에 있을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 속에서 아마도 화해 분위기 모드 가능성, 일단 기대감이 그때까지,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남았죠. 시장 내 계속되는 시장의 매우 중심점에 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따라서 시장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각종 뉴스 플로우에 상당 부분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로 조금 좀 좁혀서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럼 주로 어떤 일이 있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번 주는 지난주 워낙 이제 큰 일들이, 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금리 동결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큰 어떤 허들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12월 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여기에 어제 첫
그 포를 터트린 중국의 광군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의 어떤 그 작용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8일 연속 하락. 브렌트도 벌써 이제 70달러대로 떨어지고, 70달러대로 이제 70달러대를 하향 이탈하고, 그 미국의 WTI도 60달러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59달러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이를 놓고 이제 그 경기 둔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또 거꾸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소비를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소비를 상당 부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해야만 하고, 앞으로도 미국의 소비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할 텐데요. 미국에서의 소비에 대한 소비 심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3.7%의 실업률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이율 3.1%의 임금 상승률. 사실상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가기에 충분한 그런 그림. 여기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유가는 어찌 보면 필수 소비재라고 미국에서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에 상승을 하게 되면 필수 소비재, 내가 사용하는 기름, 사용하는 휘발유의 양, 근데 같은 휘발유의 양을 사용하더라도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휘발유의 소비에 드는 나의 비용이 작아지게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에서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공교롭게도 이번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큰 그림 속에서는 국제 유가의 하락은 경기 하강이라는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소비 시즌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해본다라면 연말, 연시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어서 국제 유가가 조금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오히려 실질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또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금리라는 FOMC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연말 소비라는 어떤 그런 그림들, 이런 속에서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는 미국의 소비 지표,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 지표를 잘 봐야 될 것이다. 지난주 중후반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수출입 지표, 각각 두 자리 증가하는 그런 모습, 여전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어제 중국의 광군제가 있었고요. 14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실질 임금의 상승과 맞물려서, 임금의 상승은 물가 인상과 맞물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결국은 FOMC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결정되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림, 그런 힌트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소비와 임금, 그리고 전체적인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그런 그림. 일단 시장의 관심은 모든 이벤트가, 대다수의 이벤트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남아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연말 소비라는 부분, 그리고 FOMC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려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완화라는 그런 그림들. 따라서요, 미국 무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출입 이런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일에 있을 미중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뉴스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FOMC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여기선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연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달러화의 변동성, 신흥국 어떤 그 금융, 신흥국 화폐 가치와 관련된 그 변동성 챙겨봐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임박과 관련돼서 중국 관군제,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는 어떤 물품이 우리가 많이 팔리고 중국 관군제 때는 우리가 어떤 물품을 많이 팔렸고, 그리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랄지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 연시 소비와 관련해서 어떤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냐 생각을 좀 해보면 중국 관군제는 아무래도 한국의 화장품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추수감사절, 연말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한국 IT 제품, 그리고 한국의 의류와 관련된 그런 품목들이 상당 부분 관심을 연말 소비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다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챙겨봐야 될 부분, 어제 있었던 중국 관군제, 이에 따른 영향, 오늘 우리 시장 내 영향, 뭐 긍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화장품이랄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중국 보따리 사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이후에 화장품주에 대한 눌림목이 상당 부분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관군제에 대한 소비 확대를 계기로 이 어떤 그 보따리 상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14일 그리고 15일, 16일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 하고요.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연말 소비랄지 FOMC랄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라는 이런 그림, 기본적인 기본 축 속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주셨는데 먼저 소비 시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관군제였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어제 좀 보도를 보니까 1분 만에 1조 6천억 원이 판매가 됐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지면은 좀 소비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 분명히 이제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분명히 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보따리상이죠. 그 보따리상과 관련된 어떤 어떤 눌림목,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관군제 그리고 연말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 다이궁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상당 부분 큰 눌림목,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하루에 17%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요. 일단 이번 관군제 긍정적인 어떤 그 기록 경신 상당히 우리 시장 내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한데 일단 관심 이동 경로를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3분기 실적에서 글로벌 소비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 거기에 촉발제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관군제. 여러 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공감을 했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11월 22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 금요일 11월 23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월 25일에는 미국의 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다 못 판 거를 월요일 날 이제 또 다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소위 말하는 소비가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척도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에서 예상은 실질적으로 광군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36조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한 35조 원 수준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작년 2017년 28조 원 대비해서는 이미 10% 이상 성장한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에서 소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중국이 과거 이제 생산국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소비국가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제 미국만이 소비국가가 아니다. 중국 역시 매우 중요한 소비국가로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1인당 구매 지표, PPP 지표를 좀 살펴보면 미국을 이미 앞서 있는 그런 상황. 중국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비국가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산,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바라보는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산 품목 어떤 부분이 매출이 가장 많이 될까? 중국 광군제에서는 화장품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IT 기기와 의류 품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 정부의 다이공, 그러니까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 이 규제를 이번 광군제 그리고 소비 시즌을 통해서 얼마만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마 그게 매우 우리 화장품주에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소비를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요인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였죠? 미국의 소비 심리가 18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해줬다. 137포인트, 138포인트에 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점. 여기에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고용지표, 임금 상승률, 10월달 임금 상승률이 3.1%. 물론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FOMC의 스탠스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척도로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척도로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임금 상승이 결국은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 소비자연맹 전망으로는요, 일단 가구당 $1,020 내외의 소비가 전망된다. 작년 대비해서 4.1%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 이미 올해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연말 연휴 어떤 시즌의 소비 시즌에는 4%가 넘는 그런 증가세가 주목이 된다라는 점. 이 때문에 일단 서서히 지금 달궈져 가고 있는 소매 판매, 특히나 미국의 소매 판매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각 월별로 매달 다음 달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이번 달 15일 날 발표가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소매 판매가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여기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국제 유가의 하향 추세를 꼭 나쁘게 볼 필요만도 없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국제 유가의 하락과 함께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뉴스의 해석이 조금씩 그리고 전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두산 밥켓이나 아니면은 캐터필러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한 부분 두 가지를 시장은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그의 투자 공약.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 하면 일단 인프라 투자 쪽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재정 확대 쪽은 재정 확대를 통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 쪽은 조금은 좀 반대 입장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다. 근데 중간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했고 다수당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 이제 불협화음 내지는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불협화음이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상호 견제라는 쪽으로 그래서 매우 깔끔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결합된 그런 정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재정 확대, 재정 확대는 다시금 재정 적자를 얘기를 하고요. 재정 적자는 곧 쓰는 돈은 느릴 텐데 쓰는 돈은 많은데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 적자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세금은 줄인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어찌 보면 추가 감세하는 이제는 좀 기대는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미 시장의 마음은 돌아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인프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공약 1조 5천억 달러에 대한 다른 인프라 확대.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면 두산밥켓하고 진성 TEC는 미국의 캐터필러에 이제 부품을 상당 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두산밥켓과 진성 TEC 관심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앞으로 미국의 캐터필러 주식의 주가 변화를,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꼭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정부, 이제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분명한 캐터필러의 주가는 힌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캐터필러가요. 미국 수출주의 대표주자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 수출주의 대표주자는 캐터필러로 대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세 가지 이슈 말씀을 드렸죠. FOMC의 금리 변화 부분,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과연 완화가 될 것이냐, 다시금 긴장이 재부각할 것이냐, 이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미국 캐터필러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힌트 삼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미국 수출주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좋은 힌트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주 동안 이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적극적이었지만 미국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계속해서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특히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11월 29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죠. 이제 12월 1일로 거의 이제 확정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젠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무급에서의 어떤 갈등 양상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해치는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급진적인 타결, 협상 타결로 갈 것이냐. 소위 말하는 무역 분쟁이 이제 없어질 것이냐라는 부분. 아마도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갈등 해소. 소위 말하는 조금 더 양보의 분위기가 더 높아지는. 일단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는 그런 그림. 세 번째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마도
완화되는 분위기에 무게중심이 상당 부분 실리게 될 것이고, 이 완화 분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갈등 해소라는 그림으로 이제 상당 기간 시장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완화 분위기가 아무래도 유력한데, 시장은 완화 분위기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부분.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는 바로 중국 위안화의 어떤 그 방향성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위안화의 분위기, 위안화의 어떤 지금 위안화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중국 정부는 미국 간의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을 위안화의 절하라는 그림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었다. 근데 갈등이 완화되는 그림이 보인다라면 굳이 위안화 절하를 해서 내국, 자국의 어떤 그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수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위안화 절상으로 가는 순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완화되는 그런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상당 부분 미국 수출 중간재 경쟁력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변화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속에는 아마도 IT, 소재,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같은 이런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미국, 중국 수출 중간재와 관련된 부분, 무역 분쟁 1차 소재주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아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 주간 단위 한번 좀 세워보면요. 단기적으로 이슈 공백기에 진입한 것은 확실하다. 근데 그 이슈 공백기가 정말로 공백기냐, 아니면 조심스럽게 물 밑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준비 기간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어제의 광군제 결과는 오늘 그 중국 간의 어떤 중국 소비에 대한 그런 관심, 더 나아가서는 미국 소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다만 12월 19일로 예정된 FOMC 금리 인상은 시장 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제공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12월 말 소위 말하는 대주주 그 양도세 요건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연말 12월 중후반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수급에 대한 대비는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위안화가 절상되는 흐름과 같은 이런 지표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무역 전쟁 플로우를 좀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어제와 비교해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갔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기온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공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깨끗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비가 내리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서리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13도, 대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져 속초, 강릉 1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과 제주도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8도, 광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